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상당히 중요한 주제일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요즘에 그런 그림들을 좋아할까? 굉장히 엽기적인 그림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요즘 사람들이 아주 아주 엽기적이고 그 어, 정말로 그런 그림들을 좋아하는데, 역사, 미술 역사를 보면은요, 감성을 위주로 하는, 감성을 중시하는 시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성을 중시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항상 이게 반대로 이렇게, 그게 마치 이제 정반합 원리처럼 그게 계속 이렇게 반대되어 왔어요. 예를 들면은 사실주라고 하면 이제 쿠르베죠. 이제 쿠르베는 굉장히 냉정해요, 작품이. 그러니까 지성적이죠. 굉장히 냉정한 작품이고, 마네 역시 사실주예요. 굉장히 지성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반대되는 그게 이제 낭만주, 드라크로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감성적이죠. 격정적이고. 감성적이고, 고야도 이제 좀 그런 쪽에 속해요. 감성적인 쪽에 속해요. 고야도. 그리고 이제 또 나오면 인상파에 오면은 인상파 초기 이제 마네 말고, 마네는 상당히 지적인 느낌인데, 모네는 또 감성적인 느낌이에요. 모네, 드가, 모네, 드가, 르누아르, 이렇게 피사로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감성적인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쉐라라든지 시냐게 이게 그런 쪽은 굉장히 지적인 느낌이에요. 감성적인 게 아니고 지적인 느낌이고, 또 이제 넘어서 이제 고갱에 가면은 고도 감성적인 느낌이에요. 굉장히 감성적이고, 고갱은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이 막 이렇게 대립을 해요. 예를 들면은 여기 칸딘스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추상에서도 그거는 감성적인 거라면, 몬드리안은 굉장히 지성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말레비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성적인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20세기 미술의 이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야스파하고, 야스파는 상당히 감성적인데, 편주라든지 야스파라든지 이런 건 감성적이에요. 그런데 브라크라든지 피카소의 이렇게 입체파는 지성적인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성적인 그림은 좋아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인기 있는 그림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들은 전부 다 감성적인 거예요. 감성적인 그림을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미술사 쪽에서 굉장히 높게 치는 그림들은 전부 다 지적인 그림들이에요. 물론 감성적인 그림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적인 그림들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아요. 예를 들면은 마르셀 듀샹의 병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성적인 거예요. 그거는 지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성적인 것인데, 우리들은 왠지 모르게 DNA가요, 감성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느껴요. 미술 그러면 감성적인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마네가 그린 막시밀리안 황제의 처형이라는 작품이에요. 여기 담벼락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지, 뭐 아이들이 이렇게 담벼락에서 사서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 죽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건데 무감각하게 서 있어요. 이게 막시밀리안 황제가. 이게 이제 무슨 사건이냐면은, 저 고야에 이제 5월 3일이라는 이게 작품을
이제 패러디한 건데, 나폴레옹 군대가 스페인을 침입해서 양민 학살을 고발한 그림인데, 이게 나폴레옹 군대가. 요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요 고야는 상당한 비겁한 사람이에요. 매국노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국가적으로 완전히 이게 고야가 하여튼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저 정권을 잡은 사람한테 사람이 이제 나폴레옹 군대와는 이제 반대판이 이제 반대파니까 나폴레옹 군대를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고야가. 그러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인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이제 자기가 그거 아니다. 나는 나폴레옹 군대를 싫어한다. 그렇게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그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성이 없는 그림이죠. 그런데 이제 좀 더 그 그림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제 요걸 마네가 이게 막시밀리언 황제의 처녀이라는 그림을 그렸을 때는 파리 만국박람회가 열리고 있었고, 마네는 만국박람회의 풍경을 시리즈로 제작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신문을 통해서 멕시코에서 막시밀리언 황제의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접한다. 평소에 마네는 막시밀리언을 존경하고 있었고 나폴레옹을 몹시 미워하고 있었다. 멕시코에서 나폴레옹 3세의 군대가 철수함으로 해서 멕시코 망명자들에 의해서 멕시코 황제 위에 세워졌던 막시밀리언 황제는 처형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작품은 잘 몰라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시대 그거를 담고 있고, 역사적으로 아주 좋은 작품들은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야, 이 작품. 근데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마네는 당시 신문에 실린 기사를 참조로 여러 장의 같은 주제의 작품을 그린다. 물론 고야의 구도와 감수성을 그대로 표현해야 된다. 자, 막시밀리언 황제의 죽음 앞에서도 당당함을 그려내고, 또한 이런 당당함을 통하여 나폴레옹 3세에 대한 미움을 드러낸다. 처음에는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을 나폴레옹 군대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넓은 체형이 있는 모자를 쓴 그림이 있다. 자, 어떠한 한 개인도 이렇게 당시의 절대 권력자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무모함을 드러낸 적이 없다. 굉장히 무덤덤해요. 여기 감성적인 어떠한 것도 없고, 이 막시밀리언 황제가 얼마나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지, 전혀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린 거예요, 지금요. 아주 당당하게. 자, 요게 이제 요 챙을 쓴 모자가 원래 나폴레옹 군대의 모자예요, 이게요. 그런데 이제 멕시코에서 이제 처형을 당했는데, 멕시코 군대에 처형을 당했는데, 여기에 나폴레옹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 체형을 썼던 요 작품 원래 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여기에 스펙들이 있는지 보라고요. 그랬더니 요것도 또 하나 작품이에요. 막시밀리언 황제의 처형. 요 가운데 분이 막시밀리언 황제네. 이제 고야 그림이죠. 여기에는 여기에 피가 막 난자를 했다는 요 사람들의 여기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이제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의 절망스러운 여기 표정이라든지, 여기 이 사람들의 항거하는 거, 뭐 분노 같은 거,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기 감성팔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들이에요. 전부 다 이게. 일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이다고, 전부 다. 그래서 요거는 쿠르베가 그린 이제 송어라는 그림이에요. 그래 이제 쿠르베의 사실주의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사실주의 그림을 좋아하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 그 현대 미술의 평가는 전부 다 뭘로 하냐면은 현대 미술의 평가는요 전부 다 취미 평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현대 미술의 평가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은, 야, 어떤 작가가 굉장히 유명해하고 계속 막 비싼 값에 팔리고 있다. 야, 어떤 작가 그림이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을 구입을 하는 사람의 취미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평가는 미술 평가라는 거는 완벽한 취미 평가예요. 그게 미술 사적인 평가가 가장 중요한데, 미술 사적인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미술의 특수성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다른 모든 예술은 그 당대의 찬사를 받아요. 당대의 찬사를 받은 사람들이 또 역사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미술만큼은 안 그래요. 정말 이상한 게 미술이에요. 미술은 당대의 찬사를 받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그 미술의 특수성이라고요. 그리고 미술은 아까 지금 그 당대의 찬사를 받는 작가들은 잘 팔리는 작가들이 하는 거예요. 그 잘 팔리는 거는 뭐에 의한 평가냐면 그것을 구입하는 사람의 단지 취향을 표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취향에 섞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요거는 이 작품을 좋아할 사람이 뭐가 있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주 세계에서는 쇼킹한 것이라는 없다.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모든 사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죽음도. 이게 죽음이 전혀 무서운 것도 아니고 죽음이 공포스러운 것도 아니고 죽고 난 시체가 혐오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냥 모든 물체인 것처럼 그것도 하나의 사실이야. 그 냉정한 사실주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냉정한 것과 열정 사이에서 우리는 과도하게 그 감성팔이를 하고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는 한국 영화를 보기가 굉장히 두려워요. 한국 영화들 왜 그렇게 잔인해요? 영화들에서 그 일상사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정말 그 장면들을 너무나 자극적으로 말초신경적으로 그거를 처리를 하고 있어요. 한국 영화들이. 미술도 똑같아요, 지금도. 미술이. 왜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 정말. 이게 내가 보기에는 이건 일루미나티 장난이란 말이에요. 미술도 똑같아. 미술도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일루미나티가 지금 장난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미술이. 우리 정말 좋은 미술은 뭐고, 좋은 작품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어떻게 장난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드쿠닝이라는 사람이에요. 드쿠닝. 자, 드쿠닝이라는 사람의 작품인데 이 사람은 물론 이제 1950년대 말에 미국 작가예요. 1950년대하고 40년대부터 50년대 사이에 활동하던 여기 미국의 작가인데 이것도 괴기스럽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사람을 괴기스럽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나 한국 영화 이야기 했지만은 너무너무 잔인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말초신경만 건드리는 거야. 정말 구역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요번에 기생충이란 작품,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물론 스토리라든지 이렇게 구성 면에서는 재미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도끼로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잔인할 필요가 있을까? 어떻게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렇게 잔인한 장면을 왜 그런 게 필요할까, 과연?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지금 요 사람,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잘 팔린 작가들이 어떻게 돼 있느냐를 한번 봅시다요. 제니 샤빌이라는 작가인데, 이 여자예요. 그런데 이 제니 샤빌이라는 작품 보세요. 작품이 이렇게 괴기스러울 수가 있어, 이렇게. 어떻게. 근데 왜 이거를 좋아하는 게 사람들이? 이런 괴기스러운 작품들을 좋아하는 거야? 이게 잘 팔리고 이게 히트를 친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 그 아이돌 스타들이 뒤에서 아이돌 스타들이라든지 디즈니라든지 이런 쪽이 전부 다 뒤에서 일루미나티들이 인간의 감수성을 정말로 말살하기 위해서, 인간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그 쓰레기 같은 것들 영화를 내보내는데, 예? 그런 것들이, 예? 지금 우리 그 아이돌 스타들의 음악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너무 저질스럽고 그 성을 상품화하고 말이에요. 너무 저질스러운 건데 그거를 세계적인 트렌드로 만들고 있어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일루미나티가 있어. 지금 마찬가지야. 지금 내가 보기에는 틀림없는 사실이야. 이거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작품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는지 도대체. 자, 그리고 리처드 프린스라는 사람이 또 이제 세계적인 스타예요, 지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저작권, 그러니까 나무 작품을 도용하는 작가예요. 나무 작품을, 그래갖고 그 위에 나무 작품 위에다 살짝 괴기스럽게 만들어갖고. 근데 이제 문제는 괴기스럽단 말이에요. 자, 이제 얼마나 괴기스러운지 한번 봅시다. 이 사람 문제는 괴기스럽다는 데 있어. 괴기스럽다. 이거 보세요. 원래 사람 작품이에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 작품에다가 이렇게 피를 빌빌 흘리는 귀신 같은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게 이 사람이 이제 이거 보세요. 귀신이야 뭐야 사람을 이렇게 괴기스럽게 만든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이게 인기가 있어 지금. 이거 봐요. 피가 질질질 흐르는 모습으로, 원래 여기 간호원 시리즈인데, 이 사람이 간호원 시리즈로 유명한데, 이제 간호원을 다른 사람 작품이에요. 원래 정상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피를 질질 흘리게 만드는 거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세상이 변해도 너무 변해. 이거는 분명히 일루미나티가 장난치고 있는 게 뒤에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그래요, 지금. 세상이, 여기 스타 만드는 거는 제가 이야기했죠. 미술 스타를 만드는 거는요, 지금 현재는 너무 간단한 문제예요. 어떤 놈이 돈 주고 사면 되는 거예요. 비싼 가격에. 계속. 그건 누가 줘요? 돈 많은 놈 누구예요? 일루미나티예요. 왜? 걔네들은 왜 비싸게 사갖고 이네들 띄워? 가격이 점점 비싸지거든. 그러면 자기네들도 이익 보잖아.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스타 만드는 거는요, 간단한 거예요. 돈이 얼마든지 스타를 만드는 거예요, 돈이. 지금 현대 시대에는요, 돈이 스타를 만드는 거예요, 돈이. 그건 너무 간단한 이야기예요. 돈 넣고 돈 먹기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지금. 근데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늘 그만합시다.